그때 이제 만났던 게 뭐 좋은 습관님이라든지 뭐 남산주성님이라든지 이제 배웠죠. 그때 제일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건 뭐냐면 충격적인. 냉철 그 친구랑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깡통도 진짜 제가 뵙고 싶었고 모시고 싶었던 드디어 깡패토끼님을 모셨습니다. 깡패토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깡패토끼 줄여서 깡토. 네네. 깡토라면 아마 조금 전업 투자 좀 했다 아니면은 제야의 고수들 얘기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깡토님은 좀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외 활동은 거의 안 하시고. 네네 그렇죠. 예전에 뭐 2010년, 뭐 11년 뭐 그때는 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이후부터는 뭐 딱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당시 증권방송, 케이블 방송에 나가셨던 영상을 본 기억이 있어요. 흑역사입니다. 아이 뭐 흑역사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그 사이에 대외 활동 많이 안 하셨어요? 뭐 나가봤자 사실 뭐 어떤 득이 없잖아요. 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구설수고 예, 사람들이 이제 입방아 노르는 것도 무섭고 예,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어요. 하기서 또 이게 어떤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뭐 책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다들 안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야의 고수들을 섭외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깡토님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분이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명 깡패토끼가 무슨 뜻이? 좀 무서운 일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 제가 필명 만든 게 그때 2010년도쯤에 저기 엽기토끼 마시멜로 뭐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우와, 추억의 엽기토끼. 여기 좀 하나 넣어주세요. 혹시 요즘 MZ 세대들은 엽기토끼 몰라요?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깡패토끼인데 예. 그러다가 이제 줄여서 이제 깡토라고 하는 거고 깡토. 예, 지금은 또 바꿨습니다. 예? 예, 주식 좀 잘하라고 예. 깡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깡통을 차시진? 그렇죠. 깡통 차본 적은 딱히 없죠, 주식으로. 왜 일부러 본인의. 뭐 저기 주식 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네. 예, 깡통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요? 우리 깡토님이 주식 투자 언제서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주식 투자 맨 처음 했던 거는 저기 대학생 때, 오. 예, 그때가 2004년, 2005년, 예. 예, 그 정도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오. 또 막상 특이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먼저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의 와이프, 그때 당시 여자친구, 네. 예, 여자친구가 주식을 하면서 대학교 때요? 네네 저에게 이제 추천했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좋다, 한번 해봐라.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강했거든요. 네네네. 예, 주식하면 도박 아니냐, 말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되게 강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때 주식을 처음 하면서 장인어른이 네. 그때 상장했던 신규주를 와이프한테 사줬어요. 오. 너도 같이 커가라. 이제 네, 이 회사도 네, 같이 네. 성장했다. 네네네. 되게 좋은 의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작전주였어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거 보고 이제 제가 뭐야, 새로운 세상이 있어.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식 투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게 모르겠네. 작전주여서 더 많이 오르고 좀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반 가치 투자 평가로서는 말도 안 되는 뭐 종목명을 언급하긴 그런데 네. 삼성 하드디스크 납품한 업체였는데 그게 뭐 그분이 뭐 국회의원까지 나가고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약간 좀 얻어 걸린 면이 있네. 네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뭐 2004년 5년 그쯤이었던 거예요? 네네 2005년쯤이었던 거. 근데 그때 여자친구였던 분하고 결국은 잘 된 거 보니까 주식으로 잘 됐단 거네요. 네네. 만약에 그게 진짜 작전주였는데 막 설거지하고 막 당하는 그 와중이었으면은 이게 주식 손절이 아니라 연애도 손절.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주가가 이제 상장하면서부터 계속 쭉 올라가지고 좋게 끝났습니다. 결과는. 그리고 지금도 화목하게. 네네네. 네, 잘 되셨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약간 이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야, 처음부터 운빨이었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종잣돈도 좀 많이 모였던 것도 있겠네.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가 번 거지 제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만 알았다. 네네네. 새로운 세상 그렇게 알게 됐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주식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주식을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의미는 없었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리먼 파산 2009년인가 뭐 2008년인가 2008년 말에. 네네. 그때 이제 큰 손실을 봤었거든요. 직장 다니고 있을 때니까.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시다가. 네네네. 뭐 대응도 잘 못했고 지금 생각하면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상 리먼 터지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는데 제가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아니 그때는 깡통님만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대응이 안 됐어요. 울면서 야 과연 이 주식이라는 게 예. 무엇일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네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리먼 파산 이후부터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때부터 내가 좀 실력이 늘어나네. 사실 이게 실력이라는 게 또 자산일 수도 있겠고 자산도 늘어나네. 그걸 느끼셨던 때는 언제쯤이었을까요? 저 리먼 파산 이후에 사실 눈 감고 사도 오르는 시장이었잖아요. 2009년, 10년 뭐 네네. 그때까지. 네네. 뭐 진짜 눈 감고 샀죠. 뭐 저 PBR, 뭐 저 PER 흔히 말하는 그런 종목들만 사도 웬만하면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조금 쉽게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그때 조금 자산도 좀 많이 들었고. 네네. 그때는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어쨌든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예. 회사 주가 사고 월급 들어오면은 또 그 주식 사고 네. 계속 무한 반복이었죠. 근데 사실 2011년부터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2020년 초에 팬데믹 때문에 시장 무너지고 2020년 뭐 한 4월부터 막 랠리 펼쳐 21년 초까지 그냥 막 뭘 사도 오르고 주린이들도 같이 많이 버는 시장. 그게 2008년 말 그리고 2009년 10년 랠리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2011년부터 사실은 그때부터는 시장은 조금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장기 횡보하면서. 그럼 그때부터도 계속 버셨어요? 2011년도에 제가 전업을 시작했어요. 오.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자산도 불려 나갔고. 잠시만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하다가 2년 만에 돈을 많이 모아서 전업을 할 정도로 모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업하는데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네.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생각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전업을 시작했나 할 정도인데. 그 여쭤봐도 됩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전업할 때 그 시드머니? 10억도 안 됐습니다. 뭐 10억도 안 되고도 많기는 한 건데. 네. 네. 그때는 되게 작았고요. 10억도 안 됐었고. 그 상태에서 그때 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냉철. 네. 그 친구랑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자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깡통 너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용기를 붙들어 준 거죠. 그때 냉철 TV 홍일영은 어디 가면 이러고 있을 때요. 홍일영도 사실 뭐 반지하 살면서 5천만 원 가지고 자수성가 어마어마한 분이죠, 사실은. 네. 근데 그때 뭐라 해야 되나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봤던. 네, 뭐 으쌰으쌰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용기를 줬다는 거죠. 저는 부산에 있었는데, 예. 야, 내가 서울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와서 전업 투자라는 걸 해보고 싶다. 이걸 꿈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니즈가 있으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만났던 게 뭐 좋은 습관님이라든지 뭐 남산주성님이라든지 이제 오면서 얘기를 듣고 네. 또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이제 좀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투자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저 좋은 습관님이거든요. 제가 탐방도 좋은 습관님 때문에 처음 같이 가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가치관을 심어줬다고 해야 될까? 좋은 습관님이 그래도 깡통님 Y3 나왔다면 이 영상 보시겠죠? 네? 저 한마디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면 안 됩니까? Y3 한번 나와달라고? 왜냐면 좋은 습관님도 제가 이제 몇 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제 이 형님이 제 전화를 안 받아. 습관 형님 저 나왔습니다. 네, 꼭 나오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저도 진짜 존경하는 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주변 분도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의리 네네. 있는 또 형님이셔가지고 뭐 의리 나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또 선한 영향도 같이
받으신 거고요. 네네네. 투자 가치관에 뭐 물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서 스터디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제야의 고수들 아니면 기관 투자자의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고 자산을 불러왔던 분들 그런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탐방도 다니고 어깨 너머로도 배우고 어떤 점부터 이렇게 좀 배우셨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기업 분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루틴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탐방 노하우도 될 수 있겠고. 그때 제일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건 뭐냐면. 충격적인 거예요? 네네. 보통 이제 책을 가지고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우선, 밸류에이션에 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싼 거. 예. 네,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싸다. 네. 얼마나 더 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계속 싸요. 내가 살 때도 쌌는데 네. 1년 뒤도 싸고 2년 뒤도 싸고 계속 싼 거죠. 그 밸류 트랩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좀 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싸지만 그 안에서도 성장이 남들이 봤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한 성장이라든지 예. 어떤 포텐셜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왜냐하면 넌 전업 투자자니까 좀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생활비도 내야 되고 어떤 가장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가치 평가가 더 잘 된 회사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좀 투자 스타일을 좀 변경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수익이 조금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밸류를 좀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성장이 네네. 얹어지는 기업들. 네네. 혹시 저기 뭐냐 11년에 전업을 시작하실 때는 뭐 1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23년이니까 자산 규모 이런 거 여쭤봐도 실례가 아닐까요? 자산 규모는 실례인 것 같아요. 실례인 것 안 같고. 넘어오시네. 네. 네. 그 아시잖아요. 이제 네네네. 부자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부자가 되고 싶다.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돈은 많이 벌되 유명하진 않고 싶다. 네네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또 그런 부담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넌지시 여쭤봤는데 어차피 또 오랜 시간 제 주변에서 이게 검증이 됐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자산 규모는 넘어가고 혹시 약간 그런 건 없었습니까? 초반에 이제 대학교 때도 막 급등주도 한번 경험을 하시고 밸류에이션 바탕으로 한 성장주도 보셨는데 그 성장 스토리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는데 초반에 막 굴곡 이런 거는 없었어요? 어려움이나 막 처음에 배우실 때? 처음에는 저도 일반 투자자와 똑같이 트레이딩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같이 투자라는 걸 뭐 베이스는 깔고 가겠지만 네. 우선은 시장 진입 장벽도 트레이딩이 훨씬 낫잖아요. 예, 배울 누구나 할수 재무제표 있고. 배우는데 너무 어렵고 뭐 서점에 가더라도 차트 책이 대부분이니까 네네네. 차트 책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트레이딩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는데 문제는 큰 돈은 못 벌겠더라고요. 예. 한 번 벌 때 좀 벌다가 어떤 폭락작이나 조정이 왔을 때 또 까먹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로는 좀 부족하다. 진득하게 이제 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겠다. 그때부터 가치 투자로 많이 바꿨죠. 트레이딩을 버리고 인베스트 영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수익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복리로.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패러다임이 생겼죠. 스마트폰. 그 시절에. 네네네. 그때 뭐 핸드폰 다 피처폰 쓰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다 변경되면서 이 부품주들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뭐 분기마다 YOY로 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때 그때 가장 탐방도 열심히 다니고 가장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스마트폰 부품주가 지금 거의 2차 전지 관련주들 느낌으로 네네,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주가도 막 몇 배씩 오르고 막 그랬던 시절. 그렇구나.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스타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러면은 트레이딩부터 시작을 했는데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영역으로 좀 변경해서 들어왔다. 네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또 조금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뭐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로 진행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잖아요. 네. 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게 나면 그리고 심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벌써 포트에 매수를 했고 더 이상 변경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하거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기간이 뭐 짧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세팅해 놨다고 하죠. 네네, 그렇죠. 세팅이 딱 끝났다. 네네. 예. 끝나고 나면 이제 심심해요. 저기 속된 말로 커피도 하루 이틀이고 저기 공원 산책도 하루 이틀이고 뭐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완만한 만화책 무협지 뭐 이런 거는 진짜 완독 다 했거든요. 와, 시간이 많으셔서. 네, 시간을 어떻게 좀 죽일까. 네. 네, 그리고 또 전업 투자자니까 캐시카우도 필요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럼 트레이딩을 다시 좀 시작해 볼까.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인베스트도 하고 이제 트레이딩도 다시 시작을 했고요. 네, 몇 년째 시작을 했는데 손매매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할 때는 시간 잘 가고 한데 네. 또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이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노력 대비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화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은 시스템 트레이딩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직접 그런 개발을 하셔가지고요? 네네네. 우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뭐 사설 HTS나 막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증권사에서는 API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그 API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로직에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해주는 거죠. 이 조건에 들어오면 매수하고 이 조건 벗어나면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네네. 그거는 그러면 전체 자산 중에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자산의 규모는 어떻게 돼요? 비중으로? 비중은 작습니다. 작게? 예, 많지는 않고요. 그냥 수익으로 얘기하면 그냥 직장인들 연봉 정도는 나올 정도, 웬만한 뭐 그 정도. 이제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 바로 이제 자세 고쳐 앉고 그거 그 냉철이 형님은 단타하고 막 트레이딩하는 거지 주식 노가다라고 네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사서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를 시켜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야, 대단. 혹시 그 시스템 트레이딩 만드는 게 어렵나요? 혹시 누구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뭐 기본이 있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는 쉬울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라 이게 마냥 쉽다 어렵다로 접근하기보다는 단순 내가 프로그래머라면은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주식 투자자라면은 네네네. 기본 로직을 알고 어떻게 하면 매수하고 매도할지에 대한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면은 단순 프로그래머는 개발만으로는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 로직, 코딩,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주식도 네네.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것도 어떤 값을 입력을 해야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됐는지도 그렇죠.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네네.